네, 안녕하세요. 제3본 강사 변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잘 공부가 되어 가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 코스인 모의고사 과정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꼭 열공해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이 모의고사 5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지난주부터 강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 주 늦게 7월 1일인가요? 그때 강의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 제3보험 모의고사 1주차 시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좀 감이 좀 좋았나요? 아니면은 정신이 없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1주차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계산 문제를 다 풀어봤다면 약술 문제는 무조건 암기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계산 문제를 다 풀어봤다면 더 이상 사실 하산해도 돼요. 그죠? 더 이상 저한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다 풀어본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자, 1주 모의고사 문제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아니에요.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또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제3보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정선에서 냈는데 아마도 실제 시험보다는 양이나 그 난이도 문제 면에서 한 120% 정도 그죠? 높다고 할까? 한 1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점수가 낮다고 생각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주차 모의고사의 문제 첨삭을 요청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 드릴 텐데 최고 점수는 67점이었어요. 그죠? 최고 점수는 67점이었다. 자, 그래서 1주 시험에 1주차가 최고 67점. 그 다음 최저는 물론 10점대죠. 최저는 10점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40점, 41점 나왔습니다. 점수가 평년에 비해서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높다면 높은 점수. 평균 한 35점대에서 40점대가 나왔는데 41점까지 나왔으니까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오늘 시험 못 쳤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니까. 또 이제까지 경험을 봐서라도 모의고사 내내 40점대를 막 한 친구들도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대신에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전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모의고사를 쳐보고 또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보충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회 모의고사에서 실수한 거를 2회 때 가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실수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점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강의 진행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모의고사 문제 출제입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출제. 자,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 출제한 경험과 또 이제까지 17년 동안 기출문제 또 올해에 예상되는 문제를 이렇게 제 경험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예상문제를 음선해가지고 출제할 겁니다. 예상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출제한다.
자, 예상 문제를 출제하는데 옛날에는 모의고사를 8회까지 했습니다. 많이 할 때는. 제가 처음에 학원 강의할 때는 모의고사를 8회까지 했는데 지금은 모든 학원들이 거의 5회 내외에서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 학원도 5회 내외에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미 아마 이 시험이 17년 동안의 시험이 출제 횟수가 17회가 지났는데 지금 와서 모의고사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죠? 난이도도 높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모의고사 5회 동안 필요한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존에 그냥 실제 시험처럼 그런 양으로 모의고사 문제 출제하고는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난이도도 그죠? 실제 시험보다 높고 양도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문제를 어떤 학원의 시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쉽게 냈더라고요. 쉽게 내고 단순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도 좋죠. 쉽게 내려면 어렵게 내는 거에 반의 반도 시간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단순하게 내고 이렇게 하면 채점하기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할 일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가능한 한 이렇게 난이도를 높이고 양을 많이 해가 많은 걸 테스트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난이도를 높이면 이렇게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나오지도 않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 뜻은 이 어려운 난이도, 여러 가지 난이도를, 그죠? 한 문제에 여러 가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테스트 해보면서 쉽게 출제가 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취지가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오해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죠. 선택과 집중. 표준약관, 실손, 장애. 이 세 부분은 모의고사 5일 동안 계속 내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좀 점수를 난이도나 시험 난이도와 그저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그죠? 점수도 낮을 수가 있어요. 그 점수도 낮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보다 더 많은 최소한 5점에서 1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또 부족한 것도 조금 부족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자, 그다음에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90분 정저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 5분이나 10분 늘려가지고 시험을 치든가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냉정하게 테스트 해야 됩니다. 그죠? 냉정하게 테스트 해야 돼. 시험 치는 중에 책을 다시 보고 이렇게 시험 치지 마시고, 그죠? 냉정하게 시험을 테스트를 받고 내가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최선을 다해 봐야 돼요. 그죠? 실제 시험처럼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드백은 첨삭을 요청한 수강생들의 시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시험 매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수강생들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 진행은 앞에 과정에서 문풀 과정에서 선행 문풀 실손 장애 그 완전 정복관이라고 했죠. 과정에서 한 대로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풀이해 보는 거예요. 그죠? 같이 문제를 풀이해 봐야 됩니다. 그죠? 절대 눈으로 기록만 문제 풀이를 해서는 안 돼요. 실제 꼭 여러분 스스로 그죠? 문제를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손장애 보험금 계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문제를 풀 테니까, 저도 같이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직히 뭐 학원가의 그 모의고사 문제지는 다 공유하고 돌아다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 시험 문제는 많이 공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나 안 듣는 학생이나 뭐 큰 차별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시험 문제를 공유하나. 단순히 우리가 차별화 있다면, 차별화가 된다면은, 그죠? 제 강의를 안 듣는 학생은 강의를 못 듣는 거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화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화가 되려면은, 어차피 이 시험은 경쟁 시험이에요, 그죠? 340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340명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시험이니까 제 수강생을 위해서도 차별화하는 입장은 이거 하나,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다. 내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제가 또 빨리는 풀지 않잖아요, 그죠? 천천히 푸니까 같이 틀리더라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꼭 이렇게 해서 다른 뭐 시험지만 보는 학생하고 차이가 나도록 차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쳐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확인이 되면은 그걸 제때 보충하시고, 자, 수업 시간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다시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 혼자서 정리해가 그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밴드에도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답안지가 언제 올라오느냐 또 이렇게 하던데, 밴드에 뭐 처음 시험을 치고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던데, 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답안지 올리는 거는 제3보험은 강의를 마치고 나서 강의를 자료를 올릴 때, 그죠? 같이 답안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랑 같이 답안지를 올려놓으니까 진도가 빠른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미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걸 밴드라든가 또 홈페이지에다 질문을 하면은 아직 진도가 좀 늦어서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지 않는 학생들,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미리 문제나 답안을 알고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한 템포를 늦춰서 한 뭐 일주일도 안 되니까 문제부터 미리 풀고 나서 답안지는 강의 자료를 올릴 때 같이 추가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진도를 나가는 수강생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는 문제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자 피드백입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자, 문제 2번에 표준 약관의 2번에 2번, 그죠? 이게 많이 틀리던데, 자, 표준 약관 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기술하세요 이러는데, 표준 약관 문제 2의 1번, 자, 문제 2의 2번이요. 이거는 표준 약관 41조, 이건 개정 약관이에요, 그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0 작년에 시작이 되면서 작년 2021년 7월 1일로 개정 약관이에요. 개정 약관. 요거하고 그 표준 약관 20조 약관 교부 설명 의무하고 혼동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서요. 꼭 혼동하지 않도록. 요거는 약관 교부 설명 의무고, 요거는 그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춰가 작년 7월 달에 개정된 약관이니까 좀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분명히 제가 실손의료보험 영수증을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실손에 보장 종목별로 실손에서 그죠? 보장 종목별로 보험 의료비를 산출하라 그랬어요. 의료비 산출. 보장 종목별로 의료비를 산출하라 그랬으니까 4세대 실손은 보장 종목이 뭐예요? 자, 상해급여, 상해비급여, 질병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이다. 그죠? 요 보장 종목별로 산출해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치료비 항목별로 산출을 했어요. 치료비 항목별로. 자, 진찰료 1, 진찰료 2, 입원료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진찰료에 자, 급여, 비급여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 출제자는 실손의료보험을 출제하면서 뭐라 했어요? 보장 종목별로 의료비를 산출하라 그랬으니까 상해급여, 상해비급여, 질병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5개 보장 종목별로 하나에 4점, 이래가 20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다 계산을 다 다시 해봐야 돼요. 채점자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계산이 쉽게 맞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딘가는 틀리기 쉬워요. 그러면은 과정 점수도 못 줘요. 줄을 쫙 꺼버리고. 근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과정 점수를 줄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시험지예요. 그죠? 자, 꼭 기억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감면전 의료비를 분명히 여기에 실손보험을 할 때 감면 의료비의 보상 기준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감면 전 의료비와 감면 후 의료비를 해가 감면 전 의료비는 두 개, 감면 후 이렇게 써야 되지. 이거 번호를 붙이고 이게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 통틀어가 그냥 다 쓰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점수도 여기 4점으로 배점 해놨잖아요. 그럼 감면 전 의료비에 2개, 감면 후 의료비에 2개 요래 돼 있으니까 하나씩 쓰면 4점으로 채점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 다 써놓으면은 4점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채점도 어렵고 꼭 기억하도록. 자, 그런 거 여기뿐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장애. 자, 장애보험금 할 때 신체 부위별로 내가 장애보험금 산출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신체 부위별로 1. 눈의 장애 하면은 자 1. 이렇게 하든가 한눈의 실명 그럼 50%. 그 다음에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 왜 10%다. 그러면 높은 거 하나 50%.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수험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치냐 하면은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장애. 그러면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 그래서 20%다. 이렇게 20%.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수강생이 이렇게는 1차 사고 해놓고 계속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쓰는 방법이
이건 좋지 않다. 그죠? 또 번호도 안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5번 문제도 5번 질병보험금 산출할 때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도 헷갈리게 하는 이번 회차별로 보험금 산출하라 그랬어요. 보험금 산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별로 하면 1차 2번, 1. 갑 생명보험에 L, 암진단 특약, 든든 암보험 해가지고 암보험 1, 진단비 얼마, 그 다음에 수술비 얼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 입원 특약 해서 입원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합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뒤죽박죽 마음대로 이는 번호도 없고 표시도 없고 진단 수술비도 없고 뭐 가지각색으로 막 풀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손보험 할 때도 보장 종목별로 풀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병실 차액도 비급여, 그죠? 비급여로 풀어야 되겠죠. 자, 비급여로 꼭 풀어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또 뭐예요? 보험업법상 법률상 제3번 법률상 지위를 설명하고 상법하고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를 기술하라 그랬는데 잘 의도를 못 해가지고 겸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겸업 금지를 묻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쓴 사람이 많아요. 자, 그걸 쓰는 일 없도록 문제를 술지를 철저히 하도록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장 종목별로 해라 그러시면 상해급여, 상해비급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상해급여, 상해비급여, 질병급여, 질병비급여 이것도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꼭 붙이도록. 자, 그 다음에 자, 실손보험에서 응급의료 관리를 할 때 약관에서 응급실에 갔는데 본인부담 의료비가 급여 전액 본인부담 의료 발생했다는 말은 응급 환자로 처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면책이에요. 그런데 병명이 대장암이고 암 환자가 응급실로 갔으니까 응급 상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부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죠. 원래 뭐예요? 전액 본인 부담 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첫째, 응급 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에 온 사람. 그죠? 3차 의료기관을, 근데 1차 개인 클리닉을 거치지 않고 병원 응급실로 온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할 때 질병보험금, 회차별 보험금 산출할 때 자, 갑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하고 있었는데 이걸 헷갈리게 했어요. 자, 일반암 진단비는 10만 원이고 상피암 진단, 일반암 진단했을 때 입원비는 10만 원, 상피암으로 입원했을 때는 5만 원, 질병이 입원은 1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혼동해가지고 5만 원을 쓴다든가 입원비도 5만 원을 쓴다든가 이런 수강생 종종 있어요.
아는 것도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장 종목을 정확하게 읽고 시험에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1번 문제를 쓸 때도 1번 문제가 뭐였어요? 보험보법상 지위를 하고 현행 상법과 보험법상 보험의 분류를 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현행 상법상 보험의 분류 1. 현행 상법상 보험의 분류 해놓고 자 그러면은 1. 손해보험 그죠? 여기 쓰고 싶으면 하재, 운송, 해상 이렇게 쓰면 되죠. 2. 그 다음에 인보험. 여기 뭐 상해보험, 그죠? 생명보험, 질병보험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한 줄로 6부터 한 페이지에다가 1. 현행 상법상 보험의 분류 그 다음에 1. 손해보험 또 1, 2, 3, 4, 5 이렇게 해놓으면요 채점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채점자 보면 자칫하면 다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보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 페이지에다가 보험의 분류를 다 썼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항상 답안 작성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번호를 붙이고 번호가 안으로 들어가면 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한 페이지 끝에다가 쭉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실손에서 특히 실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영수증을 보고 항목별로 이렇게 한 수험생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참고를 하고 그러면은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 자, 문제 1번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자. 제3보험의 법률상 지위를 설명하고 현행 상법과 보험업법의 법률상 지위를 설명하고 현행 상법과 보험법상 보험의 분류를 기술하라. 그럼 답안지는 이래야 되겠죠. 문제 답안은 1. 법률상 지위. 제3보험의 법률상 지위. 그죠? 1. 그 다음 밑에 작은 거. 1. 자. 상법상의 지위, 그죠? 보험업법상 지위, 상법상 지위. 제3보험 상법상 지위. 제3보험은 상법에서는 그 법률상 지위를 갖지 못하죠. 제3보험은 독립된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상 지위. 자, 보험업법상 제3보험은 독립된 한 분야에서 지위를 갖는 거죠. 이 법률상 지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의 분류. 보험의 분류. 자, 1. 상법상 분류. 자, 상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하고, 이걸 이렇게 되어 있네. 손해보험. 화재, 운송, 해상, 자동차 이런 거죠. 손해보험. 두 번째, 인보험. 여기 인보험에서 상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질병보험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업법상 분류. 보험업법상 분류는 첫째,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분류되어 있다. 그죠? 이 제3보험으로 분류된 여기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보험은 사망보험하고 연금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험업법상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제3보험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쓰라는 겁니다. 쓰는 거. 자, 총론에서 시험 나올 만한 게 지난번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있죠. 기출문제. 자, 지난번에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습니까? 자,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죠. 자,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뭐죠? 생명보험은 가계보험이죠. 손해보험은 기업보험이죠. 생명보험은 장기보험이에요. 그죠? 대체로. 손해보험은 단기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은 주로 소액이죠. 물론 몇백만 원짜리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되고, 그죠? 여기는 뭐 항공보험 이런 고액이죠. 고액. 그죠? 생명보험은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 그죠? 누군지 사람 주잖아요. 그죠? 누군지 사람 주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사고 났지 않았지.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는 겸용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보험업, 그죠? 이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죠. 제3보험은 이런 생명보험의 특성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죠?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의 허가를 다 받은 회사들은 제3보험도 허가받은 걸 간주하고 겸용을 허용했고, 또 손해보험도 마찬가지. 손해보험 전 종목을 허가받은 회사들은 제3보험도 허가받은 걸 간주하고 겸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네 가지 보험 종목은 뭐 생성보 겸용을 허용을 했죠. 어떤 보험이라기보다는 뭐 생성보 주로 겸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겸용을 허용한 거 있죠. 자, 이게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의 재보험, 연금저축계약,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단체 보험계약. 그 다음에 사망, 그죠? 제3보험의 질병사망특약이죠. 요 네 가지는 보험 종목별로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 자, 문제는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재보험이나 연금저축계약은, 단체보험계약은 뭐 생손보다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질병사망특약은 원래 생명보험이 고유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손해보험이 질병사망에 대한 걸 몰파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험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을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 조건이 첫째, 1인당 2억 원 이내로 보험 판매가 허용되고, 그 다음에 만기를 80세 이내, 80세까지만 허용이 되고, 반드시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손해보험에서 제3보험의 특약으로 질병사망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시험 나온 거는 요게 나왔죠.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제3보험 총론 쪽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이렇게 겸용을 허용한 보장 종목 4가지.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한번 되었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요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제3보험의 법률상 지위와 제3보험의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 제3보험의 분류, 그죠? 법률상 지위와 분류,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로 총론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2번 표준 약관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